안녕하세요. 엔팁 주식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4일 마감 시황이고 직전에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줬어요.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다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고 그저께와는 조금 다르게 전체 섹터가 전부 다 올랐다기보다는 IT 섹터 쪽, 특히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그냥 쉽게 표현해서 반도체의 하루였다, 엔비디아의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래대금상으로는 필에너지가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때 초단타로 스캘핑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본다,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웬만하면 좀 호가창이 얇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말 그대로 처음 거래를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널뛰기가 심하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VI도 없고 심지어는 상한가 하한가도 없어요. VI, 상하한가 전부 없음. 이게 전부 없어서 정적 VI,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가 대비해서 10%, 그 상승 VI나 하방 VI 기준으로 다시 위아래로 10%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동으로 걸리는 게 정적 VI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적 VI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냥 판단을 해서 이건 너무 과열이 심하다, 그러면은 VI를 걸게 되는 건데,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냥 천차만별입니다. 최근에 오픈롤이라든지 이날 이제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이죠. 6월 30일 날, 이때 저도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광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기준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렇게 1분 봉상으로 시가 대비해서 고가가 21%, 종가가 10%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10%가 오르면 무조건 VI가 걸린다.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30%가 아니라 120%까지 갔는데도 VI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거래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단기 스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장외 주식으로 상장 전에 모아서 상장을 노리는 것도 일명 엔젤 투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진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보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건 차트도 없고 대금도 없고 재무제표도 사실 그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한다, 이런 접근으로 접근하기도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필에너지는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1분봉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거래를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고, 굳이 필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만 거래를 했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시총이 3조가 넘어갔는데도 지금 4조죠. 어제 3조 8천억 정도 됐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4조가 넘어갔는데, 4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거래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게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워낙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 기다린 후에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든 더 길게 보든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보란듯이 올라가 버렸죠. 이런 구간 안에서 오전 중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한 후에 상승을 하는 고점을 돌파하거나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눌렸을 때 저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이렇게 호가창 자체가 좀 스프레드가 별로 벌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벌어지면 안 좋지만 너무 두꺼운 것도 좀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두꺼운 종목인데 천천히 가야 맞는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더 거래하기가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금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이 20%예요. 증거금률이 20%이기 때문에 미수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증거금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수를 사용했을 때는 더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안에서 매매를 잘 하셨다면 수익을 잘 내셨겠지만 쉽진 않았다. 다만 움직임은 좋았다. 종목 자체의 움직임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성호테크론, DAP, 네오셈, ISC, 이수페타시스, HPSP, 코리아서킷 전부 다 반도체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이고, 오늘 워낙 강세 종목이 많았어서 조금 무난하게, 아무래도 크게 물리거나 크게 무리함 없이 그냥 반도체 섹터만 쳐다보고 있었으면은 쉽게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오전장에 끝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런 식으로 장중에 조용하다가 오후에 급반등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뚝배기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자리가 상승 VI를 맞은 건데, 상승 VI가 시가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잘못 따라 붙었다가 그냥 바로 내리 꽂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오후장에 가만히 있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뽑아 올리는 종목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서 올라오는 자리는 더더욱 위험한데,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오전장 이런 식으로 올라간 후에 조금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하시는 게 10시나 10시 반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수익률을 내기에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셈도 있고, 네오셈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이런 식으로 이런 장대 양봉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움직인 후에 눌림 자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길게 내려왔을 때 돌파해 줄 것 같은 자리, 이런 자리를 본다든지 이런 게 좋겠고, ISC 같은 경우에는 갭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를 하든 단기 스윙을 하든, 그러니까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갭이 하루에 시가가 20% 이상 터지면 일단 들고 있는 물량을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심리가 또 많기 때문에 반대로 갭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면 ISC 같은 경우는 오늘 다행히 갭이 터지고도 상한가까지 바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갭, 예를 들어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10% 아니면 5% 아니면 아무리 깊어도 15%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 터졌으면은 그래도 무리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아주 소량만 진입한다거나 본인의 어떤 기준에 맞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20% 이상 터져버리면 이 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갭 채우기죠. 이런 갭을 채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18%를 그냥 맞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8%가 아니더라도 5% 10%만 맞아도 사실 어질어질 하거든요. 금액적으로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공략하지 않는 게 좋은데, ISC는 운이 좋게도 1분봉 종가가 첫 시가 자리에서 상한가까지 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상한가 부근에 다시 가고 또 무너지고 이런 자리를 반복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포지션을 취하든 간에 그날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실 거면 아예 안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들고 있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갭이 세게 터졌을 때는 절반은 최소한 덜고 그냥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강했죠. 이런 식으로 갭이 한 7%만 떠주면 이제 이 시가 부근, 시가 베팅이나 아니면 시가에서 좀 무너졌다가 재돌파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는 시가에서 바로 잘 상승을 한 케이스인데, 본인의 이제 기준에 맞게 이런 자리를 좀 공략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HPSB도 마찬가지로 4% 갭이 떴죠. 오늘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가 직전일날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섹터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장전부터 많이 흐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습에서 조금 캐치를 하셔서 괜찮은 종목이다 싶으면은 시가 베팅이나 혹은 장중 단타나 진행을 해보셨을 만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서큐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흐름이 좋았고요. 이렇게 오늘은 뭐 크게 뭐 어떤 테마가 강했다 말할 거 없이, 뭐 어떤 테마가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반도체, 엔비디아의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잘 한 주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장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